아이배터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에너지의 핵심, 배터리 기술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25 배터리쇼 현장을 집중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배민규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규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이배터리 뉴스 기자 배민규입니다. 오늘은 2025 아시아 배터리쇼 현장에 있는 제가 직접 생생한 소식과 함께 주요 기술 트렌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집중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럼 집중 취재해 본 결과 배민규 기자가 배터리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단연 전고체 배터리 부스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전고체 배터리는 개념적인 수준의 연구 발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공정 장비나 생산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스가 있었고, 이 기술이 이제 정말 연구실을 벗어나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번 배터리쇼에서 선보여진 파우치셀 형태의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시연하고 있었고, 적층 공정부터 후가공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자, 그럼 부스에 계신 담당자분과 인터뷰 가능할까요, 배민규 기자? 네, 그러면 부스에 계신 담당자분과 지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ime seeing our solid battery process. Can you explain this briefly? Okay, so these two machines are a part of our whole line pilot line for the lithium metal solid state battery. And this step is to making the lithium metal anode sheets. So from here, this that side is the copper feeding part. After cutting the copper sheets and combining with the silicon sheets here, we can get the anode sheets. And here we can produce tab welding. After this step, we can move to that machine. This machine is to produce the cell. This is a stacking machine. 담당자분과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고체 배터리 공정을 처음 접해봐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번 배터리 쇼에서는 많은 컨퍼런스도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시민 인터뷰 가능할까요, 배민규 기자? 네, 방금 컨퍼런스가 끝나고 시민 박준영 씨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씨, 이번 컨퍼런스 듣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나요? 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딱 발표보다 발표 사이에 나오는 질의응답에 진짜 의견이 느꼈어요. 특히 개면 안정화 문제를 두고 산업계와 학계 의견이 나뉘는 거 보고 이게 아직도 진짜 살아있는 이슈구나 라고 실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시회를 넘어 컨퍼런스까지 직접 경험하며 느낀 것. 배터리 산업은 지금 진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기술, 더 가까운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배터리 뉴스 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는 배민규 기자가 홍콩대 세미나를 투어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옆에 있는 배민규 기자를 모시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민규 기자, 이번에 홍콩대학교 기계공학과 신동명 교수 세미나에 참가하셨는데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신동명 교수님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소재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차량 수준의 용량을 확보하려면 450kg에 달하는 배터리 무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에너지 효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도 같이 소개가 됐을까요? 교수님은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망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그래야 높은 에너지 밀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정성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고체 전해질, 특히 고분자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체 전해질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점이 주목받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기존의 세라믹 고체 전해질은 충방정 시 계면 박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분자 전해질은 유연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전해질 내에서 음이온을 고정시키고 양이온만 선택적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하는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개된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이온이 고정되어 있고 양이온만 균일하게 이동하면서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덴드라이트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단락이 원인이 되거든요. 또 고분자 간 거리가 짧을수록 이온 전도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제어도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 적용을 위한 기술도 같이 소개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처럼 액체 전해질을 포함한 중간 형태도 소개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완전 고체형 고분자 전해질로 가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분자를 필름 형태로 바로 합성하는 방법도 개발 중인데 이는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면서도 고품질의 고체 전해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로 들리는데 배터리 기술에 대한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배민규 기자가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차 연진은 기존 연료에 비해 효율만 놓고 보면 100분의 1 수준밖에 못 미친다. 그 순간 저도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답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습니다. 지금은 느리고 비싸고 복잡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단순히 효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민규 기자가 다음에 방문한 방문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순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 홍콩의 슬러지 복합 시설인 티파크를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폐기물 처리장이지만 그 안에서는 하루에 2,000톤의 슬러지를 태워 전기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다시 물을 순환시키는 하나의 완결된 에너지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는 2차 전지도 결국은 그 생태계의 한 축이 된다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든다는 건 단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책임지기 위한 일이라는 걸 현장에서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처럼 기술과 환경, 그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연구와 시도가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민규 기자.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아이배터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